자, 이번에 볼 작품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우선 백석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봅시다. 뭐 작가에 대한 해석이 백석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백석이라는 사람은 1912년도에 태어나서 1996년 이렇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사람 치고는 다른 이제 문인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꽤 이제 장수했다고 볼 수 있기는 한데, 보통 한 40년대 이때 쓰여진 작품들이 이 백석이라는 작가의 황금기적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당연히 일제강점기였으니까 문인들로 하여금 어떤 이제 그 민족적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많이 썼고, 이 백석이라는 시인도 그 당시에 처한 우리 이제 민족들의 상황, 삶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자, 제목이 좀 독특하죠? 화면이 좀 너무 확대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줄여서. 자, 남신의주. 자, 신의주라는 지역 명에 남쪽 신의주라는, 자, 뭐 천안시 뭐 이런 개념의, 그 다음에 유동, 동네 이름입니다. 유동이라는 동네고요. 박시봉, 방. 자, 박시봉이라는 거는 사람, 박 성이고요. 시봉이라는 사람의 집, 방에서 살고 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천안시 뭐 서북구 불당동 이런 식의 개념인 주소를 뜻하는 거야. 누구누구네 집.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동네가 이제 뭐 불당동네 아니면 뭐 월봉동네 이런 식의 동네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박신의 집 이렇게 이제 목수 박신의 집 이렇게 하면 이제 우편물이 가긴 했으니까 그 주소, 그러니까 편지 형태를 띠고 있다. 제목이 그 특징입니다. 그러면 제목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 내용 자체도 어떤 편지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좀 독특한 성격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의미인 거고요. 편지 형식을 빌려서 자기의 근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백석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더 보면 토속성과 모더니티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토속성, 그러니까 지역, 여기에서도 뭐 드러나겠지만 지역적 성격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언어들, 그러니까 뭐 사투리라든가 여기에서 보면 뭐 사짜리, 디롱배기, 뭐 북덕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런 식의 토속적, 향토적 시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좀 정감 있고 토속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작품의 내용을 그러면 좀 볼까요? 자, 딱 보기에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시와는 형식 자체가 좀 다르죠. 그죠? 어떤 뭐 산문 형태로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편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을 잡고 있고요.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여기 문장을 보면 자, 쉼표 쉼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쉼표들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내재율의 이제 운율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지금 어느 현재의 자기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내도 없대요. 그리고 아내랑 같이 살던 집도 없고 부모,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자기 혼자 쓸쓸한 거리 끝에 있다. 되게 외롭게 혼자 있다. 고향도 떠나 있고 가족들과도 헤어져 있고 라는 본인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 가족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도 저물어서, 바로 다음 날에 바로 날도 저물어서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이렇게 쓸쓸한데 게다가 날도 저물었대.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그래서 요 바람이라는 요인과 추위는 점점 더 연대. 바람과 추위는 자기의 이제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좀 더
암울하게 만드는, 쓸쓸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죠. 자,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자, 목순의 집, 이 목수가 박시봉이겠죠. 그렇죠? 박시봉네 집 한켠에 이제 헌삿, 삿이라는 거는 이 뒤에 나오죠. 갈대로 만든 이제 자리. 그러니까 이제 좀 허름한 갈대 돗자리 이런 것들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쥔을 붙이다. 주인 집에 새들어 살다. 이런 헌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나의 외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습기 냄새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눅눅한 뜻이고요. 눅눅한 이런 방에서 낮이나 그리고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이거는 자, 지금 나 하나도 되게 벅차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너무 힘들어. 그런 생활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 구들방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방에 불을 못 대니까 약간 이제 화로 같은 뭐 디롱배기가 이제 질그릇 같은 그릇인데 거기에 북덕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불을 석탄이나 이런 거를 해서 불을 놓으면 되게 오래 가는데 그런 불이 아니고 그냥 풀 이런 것들 금방 타고 금방 꺼지는 그런 불이 이제 북덕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릇에다가 이런 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후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자 밑에까지 쭉 봅시다.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뒹굴뒹굴 굴러가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속하여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어디서부터죠? 이리하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면 자기는 지금 이런 습내나는 되게 이제 눅눅한 이런 쓸쓸한 방에서 뭐 하고 있냐면 그냥 그렇게 따뜻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껴안고 있다는 이제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면서 그냥 쓸데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자리에 눕기도 하고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이런 슬픔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하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되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죠.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무기력한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그리고 요 맨 마지막 줄.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 나 되게 어리석구나. 슬프구나. 반성하는 겁니다. 반성. 그래서 그런 반성을 계속 되새김질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내가 지금 여지껏 살았던 거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 있어요. 자, 반성한다는 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새로운 뭔가 의지를 다져야 되겠지. 자, 여기 있나요? 여기까지 반성. 자, 나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또 계속 쉼표들이 들어가 있죠.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눈물이겠죠. 그리고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반성하고 있는 자기의 지난 시절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꽉 막혀오고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이 핑 괴야 눈물도 나고 게다가 또 스스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지난 시절에 대한 생각이죠.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 앞에 나온 거죠.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여기 볼까요?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자, 이런 게 뭐냐면 절망이죠. 난 진짜 되게 한심하게 살았구나. 자, 불쌍하다, 뭐 한심하다, 슬프다, 어리석다 라고 해서 지난 시절에 대한 반성, 회한이라고 하는 반성과 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한탄. 그리고 지금 현실은 이렇구나. 난 결국 또 현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막 방에서 뒹굴뒹굴하고 있구나. 에 대한 어떤 절망의 뜻이 담겨져 있어. 절망, 좌절. 자, 이런 의미로 지금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패턴을 보면 계속 나 되게 외로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정서가 다운되고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뒤에 장을 봅시다. 자, 뒤에 장을 보면 근데 뭐 시가 계속 뭐 절망으로 갈 수도 있긴 하겠다만 자, 여기에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포인트 글씨 좀 맞추고 자,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자, 지금 앞에 정서가 어땠어? 정서가 계속 다운되고 있었지. 하강의 이미지였단 말이야. 계속 앞에까지는 하강의 이미지였다면 여기서부터는 고개를 들었대. 들어서 뭐 하겠어? 위를 보겠죠.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고개를 들어서 또 눈을 떠서 이것도 위죠.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게 사실 내 뜻이나 힘으로 이렇게 끈 게 아니라는 거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야.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희망의 어떤 표현이죠. 자기의 의지보다 훨씬 더 높은 초월하는 그런 존재, 운명 뭐 이런 게 있다.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 야, 이거는 그냥 아예 나 몰라. 내 멋대로 해. 모르겠어. 자포자기의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운명적인,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산 게 내가 어떤 뭐 무기력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운명이야.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였어. 내가 불가항력, 내 뜻이면 내 힘으로 안 됐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해서 시상이 전환되면서 어떤 화자가 이 앞에서의 빈 공간을 찾아봅시다. 이 앞에서의 절망의 정서였다면 계속 다운되는 정서였다면 이제 희망의 정서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상이 전환되는 시점이고요. 고개를 들다, 뭐 눈을 뜨다, 천장을 쳐다본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긍정적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앞에서 나온 것들이죠. 가라앉을 것. 어차피 얘네들 슬픔, 한탄, 절망 이런 것들은 가라앉아야 돼.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앙금. 완전히 이제 뭐 건더기가 아예 밑으로 가라앉는. 자, 천천히 가라앉았대. 그러면은 그 위에는 좀 더 맑은 물이 되겠죠. 이게 이제 마음이 진정되었다. 마음의 진정.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이 안정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안정. 자, 그리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는 이 외로운 생각이라는 건 이제 가족에 대한 외롭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아내라든가 어머니, 동생들 이런 그리움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자, 눈이라는 거는 어쨌든 더 추위를 부각시켜주는 시련의 요소죠. 시련 또는 고난.
자, 시련의 요소가 되겠죠.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무릎이라는 건 언제 꿇어? 우리가 죄 졌을 때, 그리고 뭐 빌 때 하는 것들이죠. 반성, 성찰입니다. 그래서 성찰 또는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 바위 옆 따로 외로이 서서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하얀 시적 허용이죠.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지금 다 뭐뭐 할 잎새에는 뭐뭐 서서, 이것들이 뭐냐면 다 요 뒤에 나올 맞을, 이것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요거를 앞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뭐뭐 맞을 새는 뭐 외로이 서 있는 눈을 맞을, 이게 이제 갈매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이런 저녁에 이제 앞으로 가면 반성을 하는데, 반성을 하면서 뭘 생각해? 먼 산 뒤 바로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따로 섰대. 홀로 서 있다는 얘기죠. 어두워 오는데 하얀 눈을 맞는데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고 눈을 맞아. 자, 추위를 견딘다 라고 했어요. 이런 추위에도 꿋꿋한, 굳고 정한, 꿋꿋한 의지. 그죠? 이 뭐의 의지냐면 이 갈매나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의지적 표현인데요. 그런 의지적 표현의 그런 갈매나무를 나는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왜 갑자기 이 생각을 해? 반성을 하면서? 그치, 자기도 이런 갈매나무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의지, 새로운 화자의 의지. 왜 새로운 의지야? 앞에는 계속 절망이고 뭐 좌절이고 이랬잖아. 그러다가 결국 그래, 갈매나무에 빗대서 나의 의지를 다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갈매나무라는 상징적 시연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좀 밑에다가 적어볼까요?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사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빗댈 때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이제 차이를 봐야 되는데, 감정이입이라는 건 예를 들어 뭐 소쩍새, 꾀꼬리 이런 것들이 계속 울어. 새가 막 울고 있어. 새 우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되게 슬픈데 저 새도 나처럼 되게 슬픈가 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과 나의 감정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입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면, 자, 얘가 하는 저기에 있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야. 그냥 대상이야. 예를 들어서 뭐 대나무가 있어요. 겨울에도 푸른 잎을 띠고 있는, 야, 저는 이 대나무는 정말 이렇게 푸른 모습을 겨울에도 보여주고 있구나. 정말 의지가 강하다. 뭐 지조 있다. 절개 있다. 절개. 저 대나무처럼 나도 그래야지. 사실 대나무는 원래 그냥 있는 거야. 누가 지나가다 봐도 그 대나무는 그 모습 그대로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지. 나의 마음 또는 나의 의지를 요거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서 갈매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냥 존재하는 갈매나무인데 자기는 그 갈매나무가 되게 의지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도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 갈매나무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있는 그런 사물인데 누가 봐도 그냥 똑같은 갈매나무인데 자기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기의 감정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상징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자, 거의 이제 산문 형식으로 쓰였던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특징을 먼저 보면 앞에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은 자, 자기의 어떤 생활에 대한 자전적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다고 여기 화자가 시인 본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고백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 반성에서 그냥 자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의지적, 고백적, 반성적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쭉 반성을 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징으로 보자면 편지의 형식을 띠렸다. 그리고 이제 심표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내재율. 그리고 평안도 방언. 이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디롱배기, 북덕불 이런 것들이 평안도 지역. 여기 남신의주 쪽 지역에 그 방언 그리고 향토적 시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함으로써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특징이고요. 편지 형식이다 보니 산문적 서술을 통해 시상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이게 특징들이고요. 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옆에를 보면 이제 뭐 어휘들에 대한 해설들이 들어 있으니까 모르는 어휘들은 한번 보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 시상이 전개되는 부분, 그리고 갈매나무라고 하는 상징적 시어 이 두 개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은 여기까지.